자, 두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스킬부터 말씀드릴게요. 패널 작성의 핵심은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 전달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무조건 위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 이름 같은 거를 괜히 지면을 낭비하면서 위에 쓰지 마시고 그 밑에다 내리시고요. 키 메시지, 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요약, 뭐 배경 이런 거를 위에다 쓰시고 나머지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자, 예시를 또 봐야죠. 선배님들의 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예시인데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걸 내용을 패널을 보고 뭐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고요. 그냥 만들어진 패널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선 여기에 있는 각각의 중간중간 제목은 우선순위에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잘 뽑아주셨어요. 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제목은 비디오 행동 인식이고요. 문제 정의가 딱 나오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다. 두 번째, 왜 이 연구가 필요하냐. 그리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써놨어요. 엄청나게, 야, 이거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쉬운 게 일단 눈에 띄는 게요. 이게 색깔이 약간 연한 하늘색, 흰색, 하늘색, 흰색.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걸 반복하면서 되게 단순하게 글만 써놨는데 엄청 읽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리더빌러티를 확 떨어뜨리려는 의도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제목에 비해서 잘 못 뽑아주셨고요.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학생분들도 되게 빈번한 실수인데 문제 정의라고 제목을 달았으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라고 써놔야 되는데 사람의 정확도를 뛰어넘는 싱글 이미지 분류 기술과 달리 여기서 한번 꺾죠. 비디오 분류 기술은 상용화되는 추세이다.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런 추세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트렌드인데 그게 문제라고 제목을 잘못 달았고요. 연구의 필요성.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담겨야 되는데 읽어보면 비디오는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의 집합체이다. 이거는 의도가 아니고 정보 제공이거든요.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중요 기술 중 하나이다. 설명이에요. 작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을 해서 전혀 이 제목과 와닿지 않는 내용을 쓰셨어요. 자, 연구의 목적, 땡땡땡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Inflated 3D 커브넷 모델을 활용해 개발한다. 여러분, 개발한다라는 표현은 목적이 아니고 how, 개발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목 우선순위는 잘 뽑아주셨는데 내용은 하나도 제목과 매치 안 되게 써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팀원, 협력기업, 지도교수님 이런 이름들 괜히 위에 올려서 지면을 많이 낭비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분들이 좀 노력은 했지만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게 이거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그 앱의 어떤 창처럼 만들어서 뭔가 개발된 느낌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창이거든요, 창. 창 안에 창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은 가상하였으나 제목과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색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되게 읽기 싫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이거를 하고자 하는 어쩌고저쩌고로 부연 설명을 뭐 일반적인 기술의 트렌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설명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자, 그만, 자, 다음 팀 오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결론을 먼저 내리세요. 우리의 작품은 땡땡땡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든 것입니다. 끝. 하고서 시간이 남을 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1. 무엇을 했고요. 2. 무엇을 했고요. 3. 무엇을 했고요. 그로 나온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결론을 먼저 빵 때리고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그거 좀 잘한 케이스를 하나 찾았고요. 선배님들 만든 것 중에. 여기 보면 제목이 하이드로 홈트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약간 제목 자체를 보면 기술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밑에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쫙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IoT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입니다. 끝. 결론을 먼저 내려놨어요. 내 작품이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거든요. 웹페이지하고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농장의 조명, 수위, 공기, 난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왓을 먼저 설명하고 얘네들의 차별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뒷단은 조금 또 다르거든요. 밑에 구체적인 설명은 그래도 시간 없는 심사위원분들이 주르륵 이해하기에 매우 명쾌하고 효과적으로 만드셨어요. 밑에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실제 구성 요소가 아두이노랑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안 쓰셔도 설명상으로 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건 앞부분에 결론을 내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작품으로 제가 판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그 제가 스킬하고 여덟 번째 스킬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앞에서 빵 얘기하고 나면, 그걸 서포팅하는 뒷부분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되겠죠. 앞에는 되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뒤에 막 되게 엉성하고, 자,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하는 패널 자체의 구성에 대해서 하실 때 전체가 조화로운 패널이나 포스터는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그거를 이미지로 한번 뒤에다가 실어봤어요. 다음 페이지에.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셉추얼한 개념적인 조화로운 패널은 이런 거예요. 보면은 꽃밭이 있죠.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뒤에 이제 다른 종류의 노란색이 메인인데 약간 핑크색의 다른 꽃들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이렇게 약간 보송보송하게 생긴 이 꽃이 메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조화로운 거라는 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흐름은 맞춰가되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눈에 딱 띄도록 해주시는 게 조화로운 패널입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은 그냥 내가 이 부분을 그냥 강조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요. 핵심 메시지, 아까 말씀드린 뭐 사람을 연결한다거나 성적을 올리는 의자라던가 이런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딱 포인트가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케이스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에 대한 저희 해석을 옆에 달아놨죠. 여덟 번째 케이스인데 강조되지 않은 패널은 심사위원의 눈을 돌리게 한다. 눈을 돌린다는 건 뭐죠?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 자율주행 RC카를 라즈베리 파이, 죄송해요.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모델 K. 그 위에 보면 자동차 있고 뭐 제목도 간단해요. 설명이 명쾌하죠. 자율주행 RC카인데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었어요. 목표 구현 방법, 결과 기대 효과 잘 넘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강조되는 이미지나 설명이 눈에 보이시나요? 색상을 보면 약간 칙칙하게 이걸 보시면은 그 파스텔 톤이라고 그러죠.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색상인데 글씨만 빽빽해요. 일단 글씨만 빽빽하고 동일한 1. 개발 목표 2. 구현 방법 밑에 설명 이러한 동일한 아까 그 이미지로 보여드린 그냥 꽃밭에 노란 꽃들이 흔한 것처럼 모든 장표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뭐 영상 자료 QR코드 하나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작품을 차라리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QR코드를 찍으려면 심사위원분들이 그 짧은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다 가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QR코드를 제일 위로 올려서 자, 심사위원분들 일단 QR코드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이게 보는 동안에 좀 설명을 하면 모를까? 매우 잘못된 결론이 먼저 나오지도 않았고요. 어디에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강조되지 않는 패널은 심사위원을 불편하게 합니다. 잘 조심해 주시고요. 강영욱 씨처럼 제가 한번 따라해 봤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뭐 아시겠지만 결국 디자인인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요, 여러분. 만들어진 거 보면 완성도 지금 몇 개 작품 안 봤지만 어떤 거는 좀 구조라던가 배치, 색상 이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작품이 있고요. 어떤 작품은 좀 영 아닌 작품도 있습니다. 사람 심리는 똑같아서요. 잘 만들어지고 깔끔하게 완성된 패널을 보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느껴요. 이 친구들은 완성도가 높구나. 이거 전국대회 한번 내보내야겠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를 제가 예제를 하나 인터넷에 찾았는데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과유불급. 아, 이거 그 떡이에요, 여러분들. 떡인데 뭐 예쁜 떡도 많은데 이거 만든 분은 정말 노력한 흔적이 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다리 하나하나 살리고 이 이미지 하나하나 살려가지고 약간 괴물 모양의 떡을 만들었는데 좀 오버했죠.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눈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형상화해서 괴물을 만들어 놨으니 뭐 어른들이야 그냥 위트 있게 야 이거 재밌게 생겼다 그래서 집어먹겠지만 꼬마애들한테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떡이야라고 주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거는요. 여러분 너무 오버해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전문 산업 디자이너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충할 만큼만 해주시고 너무 디테일을 살리면 패널 자체가 복잡해서 되게 보기 어려워집니다. 케이스가 또 있죠. 선배님들 중에. 자,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든 팀은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더라고요. 앱 개발도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설명도 열심히 달려고 하셨고, 예쁘게 만들려고 패널도 꽉 채워서 딱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이걸 보는 줌으로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학생분들 바로 저처럼 느끼시겠지만,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패널의 가장 핵심은 가운데 있죠. 3번, 기능 및 레이아웃인데요. 이 작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의 화면들 거의 다 갖다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로그인 회원 가입 기능, 홈 화면, 진로 예약, 최종 예약 정보 확인, UI UX 차별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목이 이거잖아요. 통합 병원 예약 시스템을 위한 UI UX 설계. 기존의 병원 예약 시스템의 UI UX가 별로 안 좋으니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바꿔봤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진료 예약이나 최종 예약 정보 확인 같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미 병원 예약 시스템들 어느 병원이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소개하고자 했던 기존 병원 시스템은 이렇게 되게 불편하고 여러 번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의 음성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만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 화면만 실으셨으면 됐는데 모든 기능을 다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떡처럼 디테일은 되게 살아있는데 내가 심사위원분들이 이거를 되게 열심히 읽고 싶은 용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화해서 메시지를
좀 만들어 주십사 설명드리고, 이거 보시면 여러분 똑같죠? 팀원, 지도교수 협력기업이 이 조어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심사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니까 이런 건 좀 내려주시고요. 기대 효과에 굉장한 실수를 하셨어요, 이 팀이. 그래서 기대 효과를 좀 한번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 예약 시스템의 접근성을 증진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앱의 범용성을 증진한다. 자, 이거를 쓰면요. 뭔가 증진만 기억이 나고 돌아서면 심사위원들이 증진은 기억이 나는데 뭐가 증진된 거지? 그래서 반복되는 용어를 쓰실 때 이를테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향상.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앱의 범용성을 증진한다. 이렇게 다른 용어를 써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루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가급적 배제하시고 패널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팀도 공통적이죠. 사용 툴을 2번으로 올리셔서 내용 설명상 불필요한 스토리를 윗단에 높은 데 먼저 배치하는 좀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왔고요. 좀 이따가 이제 그 기존 작품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인쇄해서 패널을 만들 때 컴퓨터에 우리가 익숙하니까 컴퓨터에서 막 잘 만들어져 이쁜 것 같으면 막 팀원들끼리 박수 치고 막 끝! 그리고 야 집에 가자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개인용 프린터로 작게라도 인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보이는 색상과 배치나 이런 게 인쇄했을 때 보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이스터 섬에 있는 석상들인데요. 이 석상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느낌이 다른 거는 인쇄를 꼭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상은 RGB로 표현이 되고요. 인쇄물에서 보이는 색상은 잉크는 컴퓨터 주사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레드와 블루가 연결되는 그 교집합 지점이 왼쪽 RGB하고 CMYK 때 색상이 약간 훨씬 더 어두워지죠. 그다음에 블루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그린과 블루 사이에 있는 이 부분도 색상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톤이 화면으로 볼 때랑 인쇄했을 때 되게 다르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되게 멋있게 나왔다고 해서 찍었을 때 그 컨셉이나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화면상에서는 되게 눈으로 읽기 좋은 폰트 사이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대회에 나오는 모든 팀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똑같은 사이즈 쓰실 거 아니에요? 딱 찍어놓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 팀만 폰트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폰트는 가급적 이렇게 슬림한 끝이나 이런데 뭐 자음이나 모음이 이렇게 예쁘게 궁서체처럼 뽑아지는 이런 거 말고 고딕체처럼 이렇게 끝에 모서리 이렇게 딱딱한 거 있죠. 가급적 그런 걸 쓰시는 게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큼지막하게 뽑았는데 거기에 보면 인터넷에 긁어오다 막 저작권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마크가 딱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되게 난감하죠. 어디서 훔쳐온 느낌 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컴퓨터상에서는 예쁘게 보이는데 찍어 놓으니 해상도가 확 떨어져서 하필 중요한 부분이 강조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시간이 되시면 꼭 벽에다가 대회 날 만약 부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날 조명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작품하고 좀 어울리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조명이 좀 내가 있는 부스만 좀 어둡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조그만 스탠드 하나 가서 이렇게 좀 비춰준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노력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오늘 강의는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은 기존 작품 분석을 실제 전체 패널을 보고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예.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케이스인데 이거 전체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아까 제목이 좀 너무 어렵게 써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LSTM을 이용한 쌀 가격 예측 이런데 좀 핵심 메시지를 좀 더 편하게 써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 팀은 프로젝트 개요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으로 한 두 줄, 세 줄씩으로 써 놓으신 거 되게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여러분 LSTM을 이용한 쌀 가격 예측을 할 때 이 팀이 저지른 큰 실수가 있습니다. 베리어블, 디테일 베리어블, 베리어블, 디테일 베리어블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변수죠. 변수와 변수에 대한 좀 설명인데 디테일 베리어블이라고 약간 애매한 영어 표현을 써서 일단 읽기 어렵게 이게 뭔 얘기야? 뭐 베리어블의 디테일 베리어블은 그거의 세부 변수라는 얘기인지 뭔지 좀 약간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변수는 입력 변수가 있고 출력 변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구분을 해 놓으셨으면 좋은데 결국은 쌀 가격이 출력 변수고 그 쌀 가격을 결정하게 만드는 입력 변수에 뭐 유가라던가 전년 수입량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설명을 조금 구분을 안 해 놓으셔서 심사위원들에게 좀 평가받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색상은 보라색 톤을 써서 일관적으로 가져가신 건 되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는 좀 간단간단하게 가다가 갑자기 그림을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부분 부분 설명해서 밑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결과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큐러시를 갖는다거나 뭐 F1 스코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좀 더 정량적으로 그래서 원래 목표했던 거를 달성했다. 잘 맞추더라. 이걸 해놓고 일시적으로 그래프 하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막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심사위원분들은 위에 정도까지 목표나 밑에 있는 요 정도까지 읽으시면 다 컨셉을 잡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를 구구절절 설명하면 시간만 가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복잡해진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써놓으셨는데 아마 여기까지 설명 못하고 발표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터무니없이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것보단 이거 그래프 보면 여러분들 사실 똑같잖아요. 1번, 2번, 3번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그래프인데 그래프 하나에 1번 각 영역을 정해놓고 짧게 짧게 개조식 설명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선배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배님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를 바탕으로 23년도에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다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아까 보셨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거 기승전결로 넘어갈 때 스토리라인이 깨지게 조금 잘못 구성했다라는 부분과 자, 여러분 보시면 뭐가 눈에 보이세요? 여기는 설명에 대한 글씨가 크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막 확대하지 않으면 잘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글씨가 작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어때요?
제목과 세부 설명이 칸의 간격이 되게 좁을 정도로 막 붙여놔서 읽기 좀 불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는 글자와 줄 간의 간격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은 공놀이 기기 동작 방식에 대해서 동작 방식의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위에는 방식이라고 써놓고 밑에는 이런 기구라는 왓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오른쪽에는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써 놓으시고요. 왼쪽은 두 줄, 오른쪽은 여섯 줄. 그래서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게 한 왼쪽 다섯 줄, 오른쪽 다섯 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이미지가 좀 외형적으로 보기 좋을 텐데 이런 거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밑에는 심지어 영어로 써놓으셨어요. 어떤 거는 왜 한글로 써놓고 어떤 건 영어로 써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좀 일관된 색상과 폰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또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개발 결과를 보시면 우울증 완화를 위해서 자동 사료 급식기 관리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어떻게 완화됐다라는 개발 결과를 기대하겠죠, 심사위원들은. 그런데 개발 결과에는 기능만 있어요. 가치를 아까 말씀했잖아요. 에스키모한테 냉장고 팔듯이 가치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단순 기능을 올려주시면 남의 작품하고 전혀 차별이 안 됩니다. 심사위원의 가슴이 뛰게 이건 진짜 애들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기능 설명하면 한 2시간째 들어가면 심사위원분들이 좋으실 거예요. 뭐 핸드폰 보시고 딴 거 하시고. 이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그 블록체인에 대한 팀에 대해서 이쪽 팀이 되게 기승전 넘어갈 때 연구 배경 목표, 개발 환경, 연구 내용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팀이 저지른 최고의 실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동작 시나리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동작 시나리오로 이거 그림만 화면만 보고 이해가 되시는 분 있을까요? 동작 화면에 예라고 해서 하나 정도만 올려놓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만 어필하면 좋을 텐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막 이런 것들 막 두두두두 막 써놓고 이러면 아무도 이해 못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목을 멋지게 동작 시나리오라고 달아놨어요. 데모를 실제로 눈에서 단계별로 원래 만든 소프트웨어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로 제목을 동작 시나리오라고 달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 중에 하나만 달아서 실제로 구현된 예라고 해서 해주시면 좋았을 걸, 불필요한 지면을 6개의 실제 화면으로 낭비해 버리셨어요. 좀 아쉽습니다. 좀 완성도는 높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설명도 팀이 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심사위원분들도 이해하시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좋죠. 뭐 인센티브를 뭐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걸 개념적으로 뭔가 붙여놓으신 거.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뒤에 이 팀도 여러분 보이시죠? 그 제일 밑바닥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 위에다 다 올려버리고 누가 했다는 거는 밑에다 쭉 해서 뭐 팀 팀원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발표할 때.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어쩔 캡스톤. 이 작품은 굉장히 제가 보고서 완성도가 꽤 올라갔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ERD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난번 첫 번째 제가 발표 강의할 때 4월 7일 날도 이걸 예로 들었는데, 이 작품의 개발 목적은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한 방에 결론을 딱 내렸죠.
약간 아쉽게 개발 환경이 또 두 번째 나와서 그렇지만 어쨌건 주요 기능이 이렇습니다. 저라면 주요 기능이라고 하지 말고 주요 특징이나 뭐 차별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낙상 사고 위험이 감지가 되고요.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생긴 위험도 감지가 되고요. 이렇게 이게 제공해주는 가치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기능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 작품이 내세울 수 있는 전체 가치를 너무 기술로 묶어버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파스텔 톤으로 처리하신 건 좋은데 여기 작품에 참여하신 팀원들 이름, 그 다음에 이 간단한 설명, 이게 오히려 그냥 까만색으로 했으면 눈에 딱 띄었을 것 같은데 회색 처리를 해서 정보 전달이 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김준호 학생,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으세요? 되게 잘 만든 사례로 소개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반대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못 만든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딱 보는 순간 패널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패널 전체 형식은 잘 갖췄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한번 우리 뜯어보자고요. 보이스크, 음성을 인식하는 키오스크다. 키오스크가 되게 불편한데 음성을 인식한다. 그럼 프로젝트 개요는 여기에 원래 보이스와 키오스크의 합성어로 목소리를 이용한 키오스크 개발이 목표였다. 그래서 음성 기능을 추가해서 주문을 이렇게 눌러서 하는 노인 같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잘 설명을 했어요. 뭐 개발 환경이 두 번째로 나온 건 좀 아쉽지만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구현 기능 TTS, STT. 이거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해서 키오스크랑 붙였으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다가 간단한 실제 데모 화면에 해당하는 화면 캡처 이런 거 정도 하나 올려서 이렇게 구현했고 뭔가 기존에는 터치 방식으로만 되던 걸 음성까지 하도록 했습니다만 좋은데 구조도 설명이 안 돼 있고요. 위에서 결론은 잘 내려졌는데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이 팀은 과연 이거 진짜 만들기라도 했을까? 그냥 설명만 어디서 갖다 붙여도 만들 수 있는 장표는 의심을 사게 하거든요. 이거 진짜 만들었어?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보세요. 기대 효과는 정확히 얘기한 프로젝트 개요를 다른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즈해서 그냥 다르게 쓴 거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음성을 쓰게 했다라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 거 말고는 다른 게 없고요. 구현 기능도 음성을 했다는 거를 TTS나 ST2로 약간 기술적으로 풀었다는 거 말고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 스피치, 구글의 클라우드 스피치 API를 써서 뭐 음성 기능을 연동하려고 이런 걸 썼다 정도이고 결론은 기승전결이 똑같이 음성을 썼고요, 음성을 썼고요, 음성을 썼고요, 음성을 썼어요. 이외에 전이 하나도 없죠. 정말로 디자인 하나 깔끔한 거 빼놓고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잘못된 패널입니다. 아마 심사위원분들은 이거 작품 설명했을 때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꿨을 때 음성 방식으로 했을 때 음성 인식이 잘 되던가 아니면은 주문하는 전체 시간이 줄었다던가 차라리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했는데 너무 디테일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 그 학술 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위한 정도로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에 발표해야 되는 캡스톤 대회용으로는 너무 글씨가 작고 기술적 설명이 많다. 방금 전에 그 보이스 기반의 키오스크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거는 핵심 가치와 결론 중심으로 디자인은 잘 돼 있는데 내용이 없고, 얘는 반대로 내용은 충실하게 들어있는데 어때요? 결론이나 이런 게 처음에 안 나오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단점이고, 여기에 보시면 밋밋해요. 그냥 밋밋해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논문에 실리는 대표적인 흐름에 불과하고, 이거를 많이 보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나더 또 하나의 어떤 작품이다일 뿐이지, 이것만 보고서는 뭔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듣지 않는 이상 기존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다라는 게 잘 안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결과 이미지도 도로에서 폐색 영역을 검출하는데 검출 정확도가 개선됐다는 것인지,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개발된 예시만 이렇게 보여져 있어서 좀 더 정량적인 수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식은 잘 갖춰졌고요. 설명도 이거 하나로 완결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딱딱하고 조금 특색 없게 만든 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참, 진짜 이 작품을 보고서 제가 진짜 조금만 고쳤으면 진짜 엄청 잘했다는 칭찬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를 너무 잘했어요. 자, 케어링. 그래서 케어링인데 아시겠지만 케어링이 동명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밑에 설명을 친절히 달아놨죠. 케어 플러스 링,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케어와 골이라는 링을 합쳐서 케어링인데, 이게 운동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결론이 제목부터 쫙 드러나죠. 팀원 이름을 밑에 붙였죠. 흔히 하는 실수를 안 저질렀어요. 개발 환경 언급이 없어요. 그 필요 없는 거 싹 뺐어요. 색상도 약간 어두운 그린 톤으로 딱딱 맞춰서 잘했고, 이미지도 동글동글한 이미지에 그런 흐름을 계속 아래까지 이어져 갔어요. 주요 기능 딱딱 잘 뽑았죠. 정말 아쉬운 게 왜 개발 동기가 제일 뒤에 나와요. 개발 동기가 조금 위에 있었다면 주요 기능 이전에 이걸 하기 위한 개발 동기가 기대 효과랑 분리돼서 위에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고 주요 기능이 이거고 앞으로 기대 효과가 이겁니다라는 조금 자연스러운 그 발표의 흐름으로 위에서 아래로 중요도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뜬금없이 개발 동기랑 기대 효과를 뒤에 묶어서 작품 설명을 잘 해놓고 약간 어색하게 끝맺음이 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로 만드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꽤 있습니다. 우리 김준호 학생님은 예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본인 작품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오늘 배운 거 활용해서 열심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제가 기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평을 안 하려고요.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제가 지난번에도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설명하기에도 어렵고 읽기에도 어렵고 심사하기에도 어렵고요. 그냥 내용을 보니까 과기정통부 펀딩 받아갖고 수행을 한 결과를 그런 조금 공식 행사에서 쓴 포스터 형태를 약간 압축해서 만든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엄청 확대해 보면 밑에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기술적인 설명이 있고요. 학생 수준에서 핵심 가치를 전달하던가 메시지 표현을 하기엔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술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실제 참여하신 분이 그날 가서 구구절절 설명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단점이고요. 이런 거요. 발표 장소에서
이런 거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냥 논문에 쓰이는 내용을 그냥 따다 붙여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했고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되게 수준 높은 걸 했습니다라고 과시하는 정도? 그거 이외에 뭐 교수님들이 뭔가 작품을 실제로 보고 임프레션을 받지 않으셨으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술대 발표용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포스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아까 되게 잘못된 예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연구의 목적 해놓고요.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구의 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 내용은 연구의 방법을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기존 기술 분석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이걸 하실 거였으면 연구의 목적 이전이나 약간 좀 내용을 좀 줄여서 뭐 참고로 이렇게 좀 별도로 빼놓던가 하시면 좋았을 텐데 논리의 흐름이 갑자기 깨지고요. 그거 다음에 갑자기 핵심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게 기존 방식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확 작품이 나와 버려서 되게 스토리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기대 효과에는 갑자기 막 예쁜 아이콘들을 박아놓고 또 설명을 달아놓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색상, 그 다음에 구조, 제목, 그리고 내용이 약간 상당히 언밸런스한 이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아까 어때요? 그 보이스 기반의 키오스크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되게 단순화돼 있죠. 근데 그 작품에 비해서 조금 더 제가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앱, 웹서버, IoT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센서 측정을 해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쓰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주요 기능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면 주요 구성 요소가 맞거든요. 앱 서버 IoT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자리에 앱 자리에 뭐 서버에서 IoT 장치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된 앱이다라는 어떤 설명을 기능이라면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구성 요소를 앞에 내세우면서 약간 실수를 저지르셨어요. 그다음에 뭐 기대 효과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시는 것보단 개조식으로 짧게 짧게 하셨으면 어떻을까? 색상 좋고요. 구성 좋고요. 개발 환경이 위치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인 문제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준호 학생님,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 이 작품에 엄청난 실수가 하나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엄청난 실수인지는 모르겠고 네. 말투가 일관적이지 않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말투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나눠서 한 것 같고요. 제일 엄청난 실수가 뭐냐면 팀원 이름을 안 적었어요. 보시면 이 작품은 2년, 3년 뒤에 본인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증빙 자료로 내가 만약에 작년도에 이 대회에서 이 팀이 대상을 탄 팀이면 회사 입사할 때 제가 학교에서 교내 캡스톤 경진대회에서 1등 먹었습니다. 아, 그럼 증빙 자료 제출하세요. 제출을 했는데 본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셨어요. 근데 이런 거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예제를 안 보여드렸으면 아뭐 진짜네 하셨을 텐데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이름 꼭 한번 넣어주세요. 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마칠게요.
이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와, 이거 만드신 분은 팀원 중에 어떤 한 분이 약간 그 뭐죠?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약간 컨셉이 있는 분 같아 보였어요. 색상이나 전체적인 구성 요소나. 어쨌건 의료용 내시경과 관련된 뭐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놓고 뭐 KGUI라고 이제 이름 붙이셨는데 딱 앞에 선언했죠. 기존 영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학생 수준에서 구현한 거고 내시경에서 들어온 영상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편의성을 올리는 게 목표였다. 뭐 좋아요. 목표까지 다 설명.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 밑에 팀원 이름까지 잘 나와 있죠. 앞에 하고 달리. 영상 메모 기능이 있대요.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는 메인 화면이 있고요. 영상 클립하고 배속으로 구현하는 화면이 있대요. 이게 아마 주요 메인 펑션이라고 주요 기능으로 설명해 놓으셨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증빙으로 내세운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가 여러분 육안으로 구분되세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아마 내시경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이 화면 하나만 해놓고 영상 메모 기능, 뭐 메인 송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차라리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각각 다른 거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봐도 그냥 똑같아 보여요. 비슷비슷해요. 잘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옆에 보면 뭐 시작 정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실제 메뉴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좀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판단을 해주셨겠지만 그게 아닌 분이라면 이놈들 봐라. 그냥 똑같은 거 갖다 놓고 마치 한 것처럼 우겼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공유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좀 잘해봅시다. 그래서 패널을 만들 때 숙지하셔야 될 10가지 스킬 설명드리고 그게 잘 돼 있는 케이스, 안 돼 있는 케이스를 기존 작품으로 좀 설명드렸고요. 6월 14일 날 대회에서 많은 이런 그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공통된 실수는 최소한 줄이시고 좋은 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고요. 중간에 혹시 그 대회 이전에 조금 저한테 의견을 듣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이메일 같은 거나 이런 거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